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외적 문제죠. 매적을 하기 전에 이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제 우리 OA 벡터와 OB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그래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지금 일단 우리가 벡터가 이루는 각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그린 그림과 같이 이제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점을 일치시키고 이야기할 때 이제 각이 몇 개가 생기냐면 이쪽에 각이 하나 생기고 이쪽에 각이 하나 생기잖아, 맞지? 근데 이 중에서 작거나 같은 각을 우리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고 정의할 겁니다. 이렇게 이 각을 이제 세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세타는 어느 범위를 가질 거냐면 0도부터 180도까지를 가질 거고요. 이제 0도일 때는 이제 우리가 같은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180도일 때는 이제 반대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가 이해하니? 이게 그냥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적을 정리할 건데 내적은 이제 지금 저와 같은 벡터 여기를 A 벡터라고 하고 여기를 B 벡터라고 하게 되면 A 벡터 내적을 기호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진하게 그려요. 많이 크게.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 책 봐봐, 책. 책 보면 이제 A 벡터 내적 B 벡터가 이제 좀 진하게 스틸이 되어 있지 않았지? 곱하기는 그냥 이 수준이 완료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A 곱하기 B 쓰면 이렇게 이 수준이고 얘는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냥 기호를 저렇게 정했대. 쌤이 정한 거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정의합니다. 책에서는 이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삼각함수 단원에서 우리가 코사인에 대해서 이제 각의 범위를 확장하잖아, 맞지? 그 전까지는 코사인에 들어갈 수 있는 각은 0도부터 90도까지밖에 못 들어가거든. 중3 때 걸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그때는 삼각 B잖아, 맞지? 근데 벡터는 삼각함수 전에 배우는 거야, 후에 배우는 거야? 정의 주지 않았어, 교과서에서, 교육과정에서. 너희가 2학년 때 지금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벡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정의가 0도부터 90도 사이랑 90도부터 180도 사이로 나눠 놓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아예 없어. 맞지? 그렇게 하는 게 더 어려워. 그냥 이게 벡터의 정의 전부예요. 벡터의 내적의 정의의 그냥 전부입니다. 그래서 A 벡터 내적 B 벡터라고 하게 되면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벡터로 주어졌을 때의 내적 계산이고요. 만약 얘가 이제 성분으로 주어지게 되면 즉 A 벡터가 A1, A2, B 벡터가 이제 B1, B2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성분으로 주어진 벡터의 내적 계산은 A1 곱하기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됩니다. 그냥 대응하는 성분끼리 즉 X 성분끼리를 곱하고 Y 성분끼리를 곱해서 자, Y 성분끼리 곱해서 말을 좀 많이 해버려서 어쨌든 하게 되면 내적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든. 내적을 왜 이렇게 정리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냥 참고 삼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그 W는 FS 이거 알고 있니? 이게 뭐지?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맞지? 근데 얘를 우리가 원래는 이제 벡터로 이야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힘도 방향을 가지고 이동거리도 실제로는 이동거리가 아니고 위치 변화거든. 그래서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해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물체가 있고 이 물체에 이제 F 벡터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S 벡터로 이동했다라고 이렇게 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전체가 이 물체가 이동하는데 작용하는 게 아니잖아. 일에 작용하는 거 얼마큼만 작용해? 이 벡터를 이렇게 분해했을 때 이쪽 성분만이 작용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 길이는 이 값을 세타라고 할 때 F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돼. 그래서 얘는 F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때 S 벡터는 운동 방향이랑 당연히 일치하기 때문에 S 벡터 크기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외적을 저 위와 같이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 벡터라는 게 사실은 물론 수학이기도 하지만 어떤 물리에서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 정의가 된 거거든. 그리고 이제 그게 수학적으로 더 깊이 있게 연구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 매적이라는 현상이 정의된 이유는 이런 필요 때문에 정의가 저렇게 된 거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이렇게 정한 거야. 그냥 정한 건데 이제 정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물리에 있더라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면 물리쌤한테 가서 하는 겁니다. 쌤은 수학쌤이라서 모릅니다. 그 이상은. 자, 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요거는 증명을 해야 되거든. 벡터의 내적을 계산할 때 이거는 정이야. 이 첫 번째 줄은 정인데 얘는 정인데 성분을 이용한 계산이 결국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해서 곱하면 된다. 아니 곱해서 더하면 된다라는 저런 간단한 계산으로 되는 게 리얼리 그러한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사실 근데 증명도 엄청 간단해. 그냥 코사인 법칙 한 줄이면 바로 증명이 되거든. 이거는 이제 증명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코사인 법칙이랄까 삼각함수를 안 쓰고 증명하려고 하면 어려워. 삼각함수를 쓰는 순간 그냥 다 간단해집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 코사인 법칙을 쓸 거거든.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 빼기 A 벡터, 그리고 B 벡터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해서 A 벡터 크기의 제곱 더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은 뭔 소리야? 그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크기의 제곱은 A 벡터 크기의 제곱 더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 더하기 빼기구나. 빼기 2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지? 근데 그냥 얘가 뭐야? 바로 A 벡터 대적 B 벡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가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 요 나머지 식을 정리하기만 하면 얘가 구해지는 거야. 그럼 B 벡터 빼기 A 벡터는 뭔데? 이거 빼면 되니까 B1 마이너스 A1 제곱 B2 마이너스 A2의 제곱의 루트의 제곱이지. 이거는 그냥 X성분 제곱 더하기 Y성분 제곱 그 다음에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 그리고 빼기 2배의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괜찮아? 근데 이거 그냥 다 쓰면 귀찮은 일이니까 전개를 하지 말고 암산하자. 여기 B1 제곱 B2 제곱 치워줘. 맞지? 여기 A1 제곱 A2 제곱 치워줘. 그럼 여기 뭐 남아? 마이너스 2배의 A1 B1 A2 B2 남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된다. 증명 끝. 괜찮니? 매우 간단합니다. 증명이. 그러니까 뭔가 세타가 0도부터 90도 사이일 때는 아이고야. 어쨌든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불편한 거지. 그냥 삼각함수 우리 쓸 수 있으면 하고 풀어버리면 다 그냥 엄청 간단해. 그리고 어차피 너희가 학교에서도 벡터의 외적할 때는 이미 삼각함수를 중간고사까지 다 치고 난 뒤다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 다 써도 괜찮은 거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노트
지금 69쪽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 이제 기하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냥 정사용의 곱인 건데 사실 이제 정사용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사용이라는 워딩을 쓰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 정사용 그냥 수선의 관계라고 했잖아. 결국 어떤 수선의 길이를 곱하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 정도로만 알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OB가 있고 A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세타가 일각일대를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가 B 벡터고, A는 안 써도 되겠고. 자, 어쨌든 O의 벡터 내적 OB 벡터를 하라고 하게 되면, 얘는 결국 이제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뭘 의미하냐면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고 h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OA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 다시 말해서 얘는 그냥 OB 곱하기 OH로 해석해도 괜찮다. 그냥 길이 곱하기 길이로 해석할 수 있다. 괜찮아? 이런 걸 어디다 쓰냐면 이렇게 있을 때 이 길이가 3이래. OAT래. 그때 OA 벡터 내적 OB 벡터를 구하래. 그러면 얘네가 3 곱하기 3이래. 이렇게 풀 때 이제 우리가 저런 접근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길이에다가 여기서 수선을 발내려서 그 수선의 길이를 곱한 게 내적이라네. 그럼 그냥 3 곱하기 3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사고가 이 정사용어로 해석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세타가 직각이 되면 그때는 이제 그냥 OA 벡터 내적 OB 벡터는 0이 됩니다. 이건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세타가 둔각이 되면 이제 수선을 받는 건 똑같은데 이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죠. 여기가 H가 되면 결국 OA 벡터 내적 OB 벡터는 마이너스 OH 곱하기 OB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수선의 반을 이쪽으로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내려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지금은 그림을 쌤이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그림에서 보기 편한 쪽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개념 원리 레벨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고 좀 더 의미 있게 들어갔을 때 이제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의 내적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공간에서 다 그대로 성립하거든. 그래서 그냥 그것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C 벡터에 대해서 첫 번째로 A 벡터 내적 B 벡터는 B 벡터 내적 A 벡터와 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지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았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C 벡터. 물론 빼기여도 괜찮아. 빼기는 기본 연산이 아니라서 법칙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은 책에서는 이렇게 다 쓰는데 어차피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내적을 곱하든 뒤에서 내적을 곱하든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수배에 관한 결합 법칙인데 KA 벡터 내적 B 벡터를 할 때 이걸 먼저 하나 혹은 A 벡터 내적 KB 벡터를 먼저 하나 혹은 이제 내적을 먼저 하고 실수배를 나중에 하나 그 결과가 똑같다는 게 이제 내적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이제 교환 법칙이고 얘가 이제 분배 법칙이었잖아. 그럼 뭐가 없는 거죠? 결합 법칙이 없는 거죠. 결합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얘에서 말했다시피 이 벡터의 내적의 연산이라는 건 P 연산차 연산을 당하는 놈이 둘 다 뭐냐면 둘 다 벡터예요.
근데 그 연산의 결과가 뭐지? 연산의 결과가 실수야. 얘가 괜찮니? 내적은 벡터끼리 연산해서 결과가 실수가 나오는 연산입니다. 괜찮지? 실제로 여기 구성하는 녀석 지워버렸는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 맞지? 크기도 실수고 코사인 세타도 실수잖아, 맞지? 연산의 결과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결합법칙이 성립하려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결합법칙 이런 거에서 이제 결합 순서가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연산하면 뭐가 나와? 실수가 나와. 그럼 실수랑 벡터랑 내적할 수가 없어. 사실은 저렇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했니? 오, 준서 졸리는구나. 자, 어쨌든 그래서 내적은 이제 결합법칙은 이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냥 저렇게 내적한 걸 또 내적하는 연산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이 성질을 추가해서 이제 하나 꼭 알아두면 좋은 거는 결국 A 벡터 내적 A 벡터 같은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A 벡터 크기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냥 정의대로 쓰면 A 벡터 크기 곱하기 A 벡터 크기 그리고 코사인 0도가 되는 거거든. 코사인 0도. 근데 코사인 0도가 어차피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고쳐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시전에서 엄청 많이 사용되는 공식인데 어쨌든 같은 벡터를 내적하면 이제 크기의 제곱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제 이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2차 이하 벡터 연산. 사실 2차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좀 러프하게 이해를 하자면 벡터 연산은 방식 계산하고 똑같다. 다시 말해서 이 수분해나 곱셈 공식이 그대로 다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과 같고요. 얘는 A 벡터 전개하면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또는 A 벡터 내적 더하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A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B 벡터 크기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곱셈 공식 계산하듯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내적의 이제 의미입니다. 내적 연산의 의미입니다. 자, 봅시다. 70페이지 봅시다. 70페이지. 내가 뭔가 빠뜨린 이유였나? 괜찮군요. 자, 70페이지 보기는 참고. 내적은 벡터와 벡터의 연산입니다. 2차 이하의 다항식의 계산과 같아집니다. 즉, 벡터를 문자, 실수별 개수로 간주하고 다항식 계산하듯이 다룰 수 있습니다. A 벡터 내적 A 벡터는 A 벡터 크기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성질을 쌤이 증명 하나도 안 했는데 증명은 이제 성분으로 증명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뭘 하나 해볼까? 얘를 하나 해봅시다. 그러니까 A 벡터를 우리가 A1, B1 이렇게 두고, A2 두고, 그다음 내적 이제 B1 더하기 C1, B2 더하기 C2 이렇게 이제 잡고 요거 계산한 결과는 A1 곱하기 B1 더하기 C1, 그 다음에 더하기 A2 곱하기 B2 더하기 C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를 이제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1, C1 더하기 이거 실수 계산이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괜찮단 말이야. 얘는 A1, A2 내적 B1, B2 내적 A1, A2 내적 C1, C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다시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A 벡터 내적 C 벡터가 되어서 결국 한 줄 안 썼네. 짧게 해주네. A 벡터 내적 이 계산 결과가 이거랑 같다는 사실을 지금 보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제 방금 2번의 첫 번째 공식이
저 법칙이 이제 참이라는 사실을 이제 성분을 이용해서 보인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뭐 간단하게 증명이 돼서 보통은 이제 굳이 강조를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적어놓은 얘가 방금 적었던 것처럼 이제 당선 계산하듯이 같더라. 물론 이제 2차 이하밖에 안 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3차 내적을 3번 하는 게 3번이 아니고 2번이에요. 어쨌든 2번 하는 게 불가능해서 이제 2차 이하의 방식의 계산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벡터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이 내적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199쪽을 한번 풀어볼래? 너 계속 졸아서 하나도 못 들었어? 미안하다, 쌤이 설명하기 바빠가지고.
오, 다들 엄청 잘 하는군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갑시다. 14번. 자, 14번은 그냥 이제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해도 괜찮은데 그냥 기하적 해석이 훨씬 더 편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OA 벡터 내적 OB 벡터를 하게 되면 그냥 이제 여기서 수선의 반을 내리게 되면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1이라서 그냥 2 곱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그냥 길이 곱하기 수선의 발. 물론 정확히는 이 길이지만. 자, 그 다음 OA 벡터 내적 OM 벡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똑같아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정확히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되는 거라서 요 길이가 루트 3이잖아, 맞지?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됩니다. 그 다음 OM이랑 AB랑 수직이면 아까 수직이면 내적이 0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 다음에 OA 벡터 내적 AB 벡터인데 이게 조금 문제거든.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정사형은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AB 벡터가 이렇게 있고 AB 벡터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그러면 OA 벡터를 AB 벡터 그대로 정확히 정사형시키면 이렇게 정사형된 선분이 그려지거든. 그래서 그냥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되어서 2 곱하기 1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냥 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방법은 크기 곱하기 코사인입니다. 일단 얘가 2고 얘가 2잖아, 맞지? 이제 코사인 세타가 문제인데 세타는 반드시 시점이 같을 때의 각입니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결국 OA 벡터와 그 다음에 A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시점을 일치시켜야 돼. 얘를 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리자. 그럼 이 각이 몇 도가 되지? 60도가 됩니다. 오, 땡큐. 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라고 써야 돼. 다시. 땡큐. 쫙 맞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 벡터니까 OA 벡터 수선을 발리면 이게 방향이 이번엔 반대쪽이 되어서 이렇게 되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되는데 사실 각이 둔각이라서 이제 마이너스를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라고 써야 돼. 다시 AB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OA 벡터와 AB 벡터 이루는 각의 크기는 60도, 60도, 120도가 되겠지. 그럼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정상을 이용한 해석이 매우 좋다. 사실은 도형에서는 그러니까 문제가 도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사실 이게 훨씬 더 많이 써요, 실전에는. 두 번째는 이제 만약 그래도 어쨌든 정의대로 계산하고 싶다면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B 벡터 곱하기 ACAF 해봅시다. ACAF. 자, 얘는 수선에 발내리는 것보다 그냥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게 더 낫겠군요. 지금 이 한 모선의 길이 얼마라고 나왔죠, 문제가? 2라고 나왔군요.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인 거 알고 있지? 맞지? 그러니까 60도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E랑 BG 벡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평행이동해도 이제 이 코사인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제 얘를 여기 수선을 발리면 되겠지. 그래서 2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또 이거 잘못했는데? 그치? 2루트 2라고 바꿔서 스푼 와서 했어야 되는데 실수했군요. 다시 쓸게요.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60도인데 이 길이가 애초에 2루트 2였잖아.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BCD는 어떻게 되지? ABCD. AB가 어디 있니? AB가 여기 있고 CD 여기 있군. 얘는 그냥 둘이 수직이라서 여기입니다. 자, EG 봅시다. AG가 이거고요. EG가 이거고. 그러면 이제 AG를 정사형시키면 여기가 되지.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이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루트 2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제 AG 곱하기 EG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이 길을 평균해서 여기 구한 다음 이가 코사인 세타를 굳이 구하는 계산이 필요할까라는 거지. 오케이? 어차피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하는 순간 이 길이가 되는 건 사실 너무 유명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애초에 정사형으로 기억하고 그냥 정사형 계산을 털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 순서도 괜찮아? 정밀히 잘 이해하고 있어? 15번은 그냥 성분으로 계산하는 거, 구형하는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다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이제 우리가 크기는 항상 0 이상이라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면 제곱해도 성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제곱하게 되면 A 벡터 크기의 제곱 2A 벡터 내적 P 벡터 더하기 P 벡터 크기의 제곱이 2다 이렇게 만듭니다. 얘가 4가 되고 얘가 1이 되니까 결국 A 벡터 내적 P 2배의 A 벡터 내적 P 벡터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걸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냥 이제 제곱하는 거야, 제곱. 매우 자주 나오는 이거 학교 내신에서 거의 100% 나오거든요. 이 계산 문제는 뭐 어렵지도 않으니까 무조건 맞출 겁니다. 얘도 제곱하는 거 그냥 9A 베타 크기의 제곱 뭐야? 여기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다 마이너스 2, 3, 6, 12A 베타 내적 B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4 B 베타 크기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야. 9 곱하기 4 빼기 1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 답이 4 곱하기 이거 정리하면 답이 나와. 아니 이제 답의 제곱이 나오겠지. 거기다 루트 씌우면 답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시험에 매우 잘 나오지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끔 계산이 넓게 나올 때 있긴 하더라고. 자, 그 다음 봅시다. 근데 그 시험은 언제 보는 거죠? 다음 주 수요일? 네? 너무 빨라요. 근데 다음 주밖에 없어. 자, 봅시다. 그 다음 주제가 이제 벡터의 각인데 이제 사실 이거는 매우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 이어지는 그냥 결론 같은 얘기라서 우리가 아까 그 내적을 어떻게 정했지? A 벡터 내적 B 벡터가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잖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사인 세타를 크기분의 내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그냥 결론입니다. 근데 만약 성분으로 주어졌다면 얘를 이제 성분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거든. A1 제곱, A2 제곱, 그다음 B1 제곱. 공간일도 똑같이 성립하는데 이제 문자가 이제 늘어나서 이제 평면일 때만 쓴 겁니다. 공간일도 똑같이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게 더 간단할 때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냥 이제 물론 이제 한 꼭지점 원점일 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코사인 값을 구할 때 크기분의 내적이라는 수단으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혹은 두 성분이 이루는 각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과 평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걸 기호로 이제 당연히 수직 기호가 이거니까 이걸 쓰겠지. 그러면 수직을 다룬 방법 벡터에서는 다행이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적이 0이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직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볍게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 내적을 배우고 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적을 배우기 전까지는 벡터의 수직을 다룰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수직은 그냥 내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평행은 좀 애매하고, 이제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내적의 결과가 코사인 0도랑 코사인 180도가 뿔마 1이잖아. 뿔마 크기 곱하기 크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건 안 씁니다. 왜냐하면 평행은 성분비 같다가 훨씬 더 계산이 편하거든. 아까 우리 성분으로 주어진 순간 성분비 같다가 내적이랑 이 크기 곱하기 크기의 뿔만은 같다라고 보이는 게 훨씬 힘들어. 그래서 평행은 이제 내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성분비 같다로 보통 많이 풀고요. 그 다음에 수직은 애초에 수단이 내적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냥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그냥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만 그냥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어차피 중요하진 않아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써야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구하래. 그러면 이제 A에서 빼게 되면 2,293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2,0가 되겠군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는 크기분의 내적입니다. 그래서 크기. 그러면 이제 4 더하기 10이니까 16? 그럼 4가 되겠군요. 얘는 그냥 크기가 2인 거지. 분의 내적. 2, 4. 끝났군요. 그래서 2분의 1이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세타는 60도다 이렇게 푼 거죠. 그러니까 괜찮니?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사소한 팁인데 우리가 얘를 이제 2배의 1,√3으로 쓰고 얘를 2배의 1,0으로 썼을 때 실수배 하더라도 이 각의 크기가 바뀌지 않거든. 그래서 저렇게 간단히 숫자를 바꿔놓고 이제 크기분 내적을 하더라도 각의 크기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쌤이 아마 혼자 풀 때는 다 실수배에서 날려버리고 숫자를 최대한 간단히 해서 보통 계산을 할 겁니다. 실제 문제에서 숫자가 커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 그러면 이제 매우 불편합니다. 자, 그 다음 18번 갑시다. A 벡터의 크기가 3이고 B 벡터의 크기가 1이고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가 루트 7일 때 이제 두 벡터 A,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면 나왔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내적을 찾고 크기분의 내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양변 제곱하게 되면 A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이 7이요. 얘가 9고 얘가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지? 얘가 2분의 3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따닥하고 만들어지겠지. 그럼 A 벡터 내적 B 벡터가 2분의 3이야. 우리 코사인 세타는 크기분의 내적이야. 크기 곱하기 크기분의 내적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겠군요. 따라서 세타는 60분.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19번은 이제 우리가 수직을 다루는 방식이 그냥 내적 0이라밖에 없다고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A 벡터 마이너스 XB 벡터를 이제 표현을 하고 바로 암산합시다. 3 빼기 X, X, 1 빼기 2X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이제 4, 3이 되겠다, 맞지? 내적해서 0 하면 되는 거지. 4, 3이 12 빼기 4x 더하기 3 빼기 6x는 0. 그러면 15가 10x가 되나? 그래서 x는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209쪽에 이제 벡터의 내적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는 일단 증명은 해야 되거든. 교과서에 나와서 여기서 한번 쭉 뺐군요. 삼각형 OAB가 주어지는데 여기를 A 벡터, 여기를 B 벡터,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삼각형 넓이를 S라고 하게 되면 S는 크기 제곱, A 벡터 크기의 제곱 곱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 2분의 2 앞에 필요하지. 그리고 빼기 A 벡터 외적 B 벡터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번. 근데 엄청 사실 간단하거든. 우리 삼각형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여기는 사인 세타거든. 이게 삼각형 넓이잖아, 맞지? 이렇게 사인 세타를 이제 외적을 이용해서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우리는 이제 코사인 세타를 크기분의 내적으로 쓰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크기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의 제곱 이렇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정리하면 어차피 A 벡터 크기의 제곱 곱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을 묶어내서 밖으로 빼버릴 거거든. A 벡터 크기 곱하기. 근데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크기의 제곱, 크기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거든. 이거 전체는 통으로 묶어내버린 겁니다. 괜찮아? 그럼 이 식이 사인 세타,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 사인 세타. 얘랑 뭐 돼? 약분돼 버리지. 그래서 이거만 더 남는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사선식을 증명할 자격이 생겼거든. 사선식은 이제 OAB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삼각형 OAB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S는 2분의 1 절대값 A1, B2 빼기 A2, B1 이렇게 되는데, 이 공식에다가 요 공식에다가 이제 A 자리에 A1, A2, B 자리에 이제 B1, B2 그냥 대입하면 바로 이 결과가 그냥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봅시다. 저기 루트 안의 식을 써보게 되면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곱하기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 빼기 A1, B1 더하기 A2, B2의 제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암산해야 되거든. 이렇게 곱한 거 이거 제곱해서 치워져. 이렇게 곱한 거 이거 제곱해서 치워져. 남게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A1 제곱 그 다음 B2 제곱 더하기 A2 제곱 그리고 B1 제곱이 나와. 그 다음 빼기 2배의 A1, A2 B1, B2가 나와. 이 식이 A1, B2 마이너스 A2, B1 전체의 제곱이 바뀌는 거지. 여기 이제 루트가 있었으니까 얘를 루트 제곱하게 되면 절대값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괜찮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도형의 방정식에서 증명하려면 정직거 써서 열심히 더럽게 계산하면 되거든. 이제 저 공식을 유도해 놓은 순간 그냥 좌표 대입하면 바로 끝나버리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개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433번은 이제 그냥 계산 연습, 공식 대입해서 계산 연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가서 한번 봅시다.
사실 간단한데 447 한번 447.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가 이제 A, B, C, D고 B 길이가 3이고 B 길이가 4고 여기 PQ 벡터가 여기가 60도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대1, 여기 Q가 중점이었군요. 잘못 찍었네. P가 1대2 내분점이었고 Q는 중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벡터,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의 이제 내적을 구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내적을 구하는 기본적인 접근은 이제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점을 같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정사형을 이용한 내적을 하는 건데, CD 벡터니까 이렇게군요. 이제 PQ 벡터와 이제 CD 벡터가 반대 방향, 그러니까 각이 이제 둔각인 거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 그림을 가지고 납득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 붙여주고 이제 정사형된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할까? 그냥 이제 정사형된 도형을 찾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생각이 들고 선 연장선을 그리고 수선에 발을 내리고 그 다음에 수선에 발을 내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요 길이 곱하기 이 전체 길이를 해도 괜찮거든. 어차피 이 길이는 3이고 여기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각도가 60도였고 그러면 이 각도도 직각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 이게 이렇게 그려지면 억각이라서 여기가 60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는 거는 매우 간단하겠다는 지. 잠깐만, 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치울게. 그냥 꼭 이 상태에서 수선에 발 내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평이동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얘를 이렇게 평이동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수선에 발 내리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얘를 P'라고 잡고 얘를 Q'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평이동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60도가 되도록.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에 발 내리는 거 이게 훨씬 간단하겠군요.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1이 될 겁니다. 요 길이도 이 전체 길이가 지금 2였거든. 요 길이가 1이 되겠네. 따라서 둘이 곱하기 되면 3 곱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내적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쌤이 아까 설명을 이제 하나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업 준비할 때 기억이 안 났었거든. 이렇게 둘이 내적하러 가면 이렇게 수선에 발 내려가지고 C 프라임 D 프라임에서 AB 길이 곱하기 C 프라임 D 프라임 하는데 여기 부호는 그냥 이제 각이 둔각인지 일각인지 즉 적당히 같은 방향인지 적당히 반대 방향인지를 찾으면 되거든. 결국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를 우리가 내적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똑같이. 그러니까 정사형을 이용한 내적 계산의 확장이야. 오케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벡터를 평행이동하더라도 내적은 바뀌지 않거든. 왜냐하면 크기도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루는 각의 크기도 그대로라서 이렇게 이동시켜놓고 나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내적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길이를 이제 구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각도가 60도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제 이 전체 길이가 2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으니까 그냥 P는 2대1 내분점이고요. 그래서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가 1이 되어서 요게 정사형된 길이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3 곱하기 1인데 방향이 이제 그 둔각이 되어서 각이 둔각이 되어서 이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괜찮니? 약간 직관인데, 그러니까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은 이제 이 각이거든. 그래서 그냥 이제 둔각이라고 생각한 거고, 사실은 그냥
이제 적당히 같은 방향이면 예각인 거고 적당히 반대 방향이면 둔각이라고 생각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따지려면 이제 그려보고 이제 평이동해서 초점을 갖게 만들어서 이제 둔각인지 확인하는 게 맞지. 근데 지금처럼 이제 그냥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면 대충 둔각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449번은 아마 쌤이 풀면 이제 좌표를 도입해서 푸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얘도 방금 했던 것처럼 수선의 발로 이 정사각 확장의 아이디어로 그냥 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48번은 조금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실 이제 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벡터의 스킬 중에 최종 스킬은 사실 분해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얘는 지금 쌤 입장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분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ON 빼기 OG로 고쳤을 거예요. 그래서 OG 벡터 내적 ON 벡터를 하고요. 마이너스 OG 벡터 크기의 제곱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지금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OG 벡터 내적 GN 벡터거든. OG가 OAB의 무기중심인 거고, ON 벡터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한 모선의 길이가 1이래. 그럼 이제 OG 길이야. 여기 그냥 2분의 루트 3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OG는 2분의 루트 3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돼서 OG 길이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OG 벡터 내적 ON 벡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귀찮거든요. 이게 정사형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려질지를 따지는 것도 조금 피곤하군요. 분해를 한 번 더 하고 싶진 않은데 잠시만, 이건 진짜 고민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좌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지금은 일단 나이스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조금 무식하게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OG 벡터가 여기를 내가 n이라고 잡게 되면 이 친구의 3분의 2 벡터거든.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이제 코사인으로 처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렇게 안 하는데 지금은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고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그러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3분의 2에다가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코사인만 곱하면 되거든. 이 삼각형 빼서 다시 그리게 되면 요 길이가 2분의 1이 될 거고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세타라고 잡으면 코사인 세타는 지금은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2 곱하기 2루트 3 2루트 3분의 2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루트 3의 제곱 2분의 루트 3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제곱. 그러면 2분의 3분의 4분의 3, 4분의 3, 4분의 1. 4분의 볼까? 4분의 3, 4분의 3, 4분의 1. 4분의 5지. 그러면 6분의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분의 5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약분 될 거고, 12분의 5에서 3분의 1을 빼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여기다가 4를 곱하게 되면 12분의 1이 되나? 자, 계산은 맞았는데 지금 쌤이 약간 방심해서 이제 열심히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쌤이 분해를 2번 하기 싫어서 그랬던 게 좀 있고, 보통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지게 되면 여기가 지금 n이고 여기가 n이거든.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이게 그 쌤이 분해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고쳤을 수 있어. 여기를 이제 여기가 n이지. g가 되고 그러면 이제 on 벡터 내적 on 벡터를 하게 되면 또 m이라고 하면 안 되고 l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ol 더하기 ln 다음에 내적 ol 빼기 lm 이렇게 쓰게 될 수 있거든. lm 마이너스 lm이라고 쓰는 게 보기가 더 높겠군요. 그러면 이제 얘가 ol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lm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어서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내적을 구할 수 있어. 거기다가 이제 요 길이가 지금 이제 여기 3분의 2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다 3분의 2 곱하면 그냥 이거 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험난해서 쌤이 이제 일단은 그냥 고일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코사인 구해서 그냥 깡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혹시 질문 있어? 그러니까 이 결과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OG 내적 OM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잠시만. 근데 그 쌤이 사실 좀 나이스하지 못하게 접근을 한 게 있긴 하거든요. 문제에서 준 걸 안 써서 그래. 여기가 이제 A 벡터고 얘가 이제 B 벡터고 얘가 C 벡터라서 A 벡터, B 벡터, C 벡터로 표현을 하면 그냥 바로 계산이 다 되거든. 근데 이제 좀 약간 바보같이 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쓰고 그냥 주어진 벡터를 가지고 열심히 깡 계산을 해버린 거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분해하게 되면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분해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 이 벡터들끼리 이루는 값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맞지? 내적값을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다 60도니까, 맞지?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이 세 개로 표현하면 그냥 풀립니다. 이 문제는 쉽게 풀던 문제에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줬는데 쌤이 그냥 깡 계산으로 풀어버린 바람에 이제 문제가 더러워진 겁니다. 이거는 쌤의 너무 나이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임마. 오, 시간이 많이 넘어버렸군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